1950도의 불길이 실험실을 가득 채웠다. 초고온의 열기에 금속이 붉게 물들었지만 놀랍게도 녹지 않았다. 그 순간 연구원들은 숨을 죽였다. 대한민국이 만든 엔진이 세계가 넘지 못한 한계를 돌파하는 순간이었다. 이 한 번의 점화 시험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40년간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제너럴 일렉트릭이 붙잡아온 불가능의 벽, 그 장벽을 한국이 뛰어넘은 것이다. 미국은 침묵했고 일본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세계는 물었다. 어떻게 한국이 미국조차 넘지 못한 1950도의 장벽을 돌파했는가? 그 답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끝없는 도전이었다. 수천 번의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이름 없는 기술자들,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본다. 전투기의 심장은 언제나 엔진이다. 아무리 세련된 외형과 첨단 전자장비를 갖추었더라도 엔진이 약하면 그 모든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공중전의 승패는 단 한 번의 가속, 단 한 번의 상승으로 결정된다. 그 순간 폭발적인 힘을 내는 존재, 바로 엔진이다. KF-21이 완성되기 전까지 한국은 늘 남의 심장을 빌려야 했다. 미국의 GE F404, F414 엔진이 우리 전투기의 동력원이었고 그 공급이 끊기면 아무리 훌륭한 기체라도 하늘을 날 수 없었다. 그래서 기술자들은 묻기 시작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엔진으로 하늘을 지배할 수 없을까? 그 질문이 모든 도전의 출발점이었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히 추진력을 내는 기계가 아니다. 그 안에는 연력학, 유체역학, 재료공학, 정밀제어공학이 모두 얽혀있다. 특히 전투기가 마하를 넘어 초음 속으로 비행할 때 엔진 내부의 온도는 1900도 이상으로 치솟는다. 이때 금속은 녹아내리기 직전까지 버텨야 하며 동시에 분당 수만 회 회전하는 터빈이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한다. 1950도의 벽은 단순히 열의 문제가 아니라 재료, 설계, 냉각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되어야만 넘을 수 있는 절대 장벽이었다.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간 이 분야를 독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들은 합금의 비율 하나, 냉각 채널의 각도 하나까지 군사기밀로 묶어두었다. 한국이 처음 KF-21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미국의 엔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훌륭한 생산국이지만 터빈은 꿈도 꾸지 마라. 그러나 그 말은 한국 기술자들의 도전 정신을 자극했을 뿐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데데, 그리고 카이스트 연구진은 하나의 목표 아래 뭉쳤다.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다. 그렇게 시작된 실험은 상상을 초월했다. 터빈 블레이드는 초당 수천회 회전하면서 1000도의 열과 압력을 견뎌야 했다. 초기에는 블레이드가 균열되고 미세한 변형이 일어나면서 시험 엔진이 폭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새로운 데이터를 남겼다. 블레이드의 합금 비율을 0.2%만 바꾸어도 내열성이 달라졌고 냉각 채널의 두께를 0.1mm 조정하면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변했다. 연구진은 그 차이를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 축적했다. 기존의 가공 방식에서 벗어나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하며 금속을 층층이 쌓아 올려 내부에 미세한 냉각 통로를 설계했다. 공기가 터빈 내부로 흘러들며 고온 구역을 식히는 구조가 완성되었다. 이 기술은 GE가 수십 년간 비밀로 유지한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 한국은 이를 독자적으로 구현해낸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1950도의 시험이 시작되었다. 연구원들은 터빈을 고정하고 연소실에 점화 신호를 보냈다. 순간 불꽃이 일었다. 온도 게이지가 빠르게 상승했다. 1800도, 1900도, 그리고 1950도.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전까지 이 온도에서 금속은 반드시 변형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터빈 블레이드는 미동도 없었다. 금속의 표면은 여전히 매끄럽고 회전 속도는 일정했다. 엔진은 완벽히 작동했다. 그 순간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고온 초내열 터빈 기술을 완성한 나라가 되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시험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투기 엔진의 핵심을 자력으로 완성했다는 선언이었다. KF-21의 심장은 더 이상 수입품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기술 독립의 분수령이라 불렀다. 엔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군사적으로 완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모든 단계에서 외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이 곧 전략적 자유였다. 1950도의 벽을 넘은 순간은 단순한 과학적 성공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 되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연구원들이 그 벽을 향해 불가능을 던졌고 결국 가능으로 바꾸어냈다. 한국은 이제 엔진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엔진을 설계하는 나라로 변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한 기술의 차원이 아니라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힘이었다. 하늘의 주도권은 더 이상 몇몇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 그 하늘 위에 한국이 만든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사는 사실상 엔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은 전투기 하나를 스스로 조립하지 못했다. 당시 공군이 운용하던 F5와 F4는 모두 미국의 기술로 만들어졌고 유지보수조차 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한국은 단순 조립국에서 설계국으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그것이 바로 T-50 고등훈련기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항공산업의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그때도 심장은 미국제였다. GE F404 엔진 없이는 단 한 대도 하늘로 오를 수 없었다. 그 종속구조가 기술 독립의 출발점이 되었다. T-50이 하늘을 날던 그날 연구진들은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우리 엔진으로 날아오를 것이다. 그 약속이 KF-21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엔진 개발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다. 터빈 블레이드가 반복되는 고온 실험에서 깨지고 녹아내렸다. 어떤 날은 실험실 전체가 폭발했다. 한 연구원은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불길이 꺼진 뒤 우리는 재를 치우면서 다음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그렇게 쌓인 실패의 기록이 바로 한국형 엔진의 교과서가 되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며 전환점이 찾아왔다. 항공우주연구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로운 합금 연구를 시작했다. 니켈, 코발트, 크롬을 조합한 초내열 합금 위에 세라믹 코팅을 입히는 공법이었다. 여기에 3D 프린팅 기술이 더해지면서 이전에는 불가능하던 정밀 냉각 채널이 구현되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통로 안으로 공기를 흘려보내 온도를 분산시키는 방식이었다. GE와 롤스로이스가 수십 년간 비밀로 지켜온 영역을 한국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넘어섰다. 실험 결과 냉각 효율은 기존 대비 17% 향상되었고 블레이드의 내열 한계는 1800도에서 1950도로 상승했다. 바로 그 수치가 세계를 놀라게 한 1950도의 기초가 되었다. KF-21 프로젝트가 본격화된 2020년대 초 엔진 개발은 더 이상 실험실의 연구가 아니었다. 실제 전투기 시험용 엔진이 조립되었고 연소 효율, 압축비, 진동 안정성 등 50여 가지 항목의 테스트가 동시에 진행됐다. 초기에는 목표 추력에 미치지 못했지만 연소 효율을 3% 끌어올리며 기준을 충족했다. 연구진은 그 순간을 엔진의 첫 숨결이라고 불렀다. 이 첫 숨결이 1950도의 불꽃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산학연 협력 구조였다. 정부의 방위사업청이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이 소재를 개발하며 대학 연구진이 이론을 보완했다. 하나의 부품을 만들기 위해 세 기관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였다. 카이스트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국의 도면을 복제하지 않았다. 대신 물리법칙의 한계를 다시 계산했다. 이 말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한국형 엔진 개발 철학의 핵심이었다. KF-21 엔진이 완성되기까지 30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수입 의존에서 독자 설계로 모방에서 창조로 이동했다. 이제 한국의 엔진은 단순히 추력을 내는 기계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엔진 기술은 전투기뿐 아니라 드론, 수송기, 심지어 우주 발사체로도 확장될 수 있다. 한번 확보된 내열 냉각 추진 기술은 국방을 넘어 산업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진다. 1950도의 실험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 숫자는 세대를 이어온 도전의 결과였다. 아버지가 실패한 실험을 아들이 이어받았고 제자가 스승의 노트를 다시 분석했다. 그들의 손에는 상처가 남았지만 그 손끝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우리는 불가능을 불태워 가능으로 만들었다. 한 연구원의 말처럼 한국의 전투기 엔진은 금속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집념이 만들어낸 불멸의 기록이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빌려 쓰는 나라가 아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나라,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새로 세우는 나라가 되었다. 1950도의 성과가 발표된 그날, 세계 군사기술계는 흔들렸다. 워싱턴의 한 항공 분석가는 짧게 말했다. 우리가 믿었던 질서가 바뀌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모두 충격에 빠졌다. 엔진이라는 영역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패권의 핵심이었다. 지금까지 이 분야는 미국과 유럽 몇몇 기업이 독점해왔다. GE, 롤스로이스, 프레젠 휘트니 같은 이름들은 곧 하늘의 주권을 상징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벽을 넘어섰다. 그것도 단 한 번의 실험이 아니라 실제 운용 가능한 수준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내놓으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의 반응은 복잡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기술 발전을 축하한다는 성명을 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계의 기류가 감돌았다. 한미 공군 출신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동맹국의 성장을 환영하지만 그들이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우리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 있다. 이 말은 엔진 기술이 단순한 산업 영역을 넘어 외교적 도구였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오랫동안 엔진 수출을 통해 동맹국의 무기 체계를 통제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그 틀 밖으로 벗어났다. 일본의 반응은 훨씬 더 직접적이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 내 기술 우위를 자부해왔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F3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자체 엔진을 목표로 했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1950도의 장벽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일본 언론을 뒤흔들었다.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초내열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 는 헤드라인이 주요 신문 1면을 장식했다. 일본 기술계 내부에서는 불안이 퍼졌다. 한국이 이 속도로 성장한다면 우리는 10년 안에 항공기술 주도권을 이룰 수 있다. 한 일본 연구원의 말이었다. 유럽의 반응도 흥미로웠다. 프랑스와 독일은 FCAS라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핵심 엔진 기술은 아직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의 목표 온도는 1900도였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다. 유럽 항공산업계는 긴장하면서도 경의를 표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40년의 연구를 압축했다. 프랑스의 한 항공기술자는 이렇게 평했다. 한국이 만든 기술은 단순히 값싼 대체품이 아니라 세계 수준의 새로운 표준이다. 그리고 중국의 J-20 전투기는 세계 5세대기로 불리지만 여전히 러시아제 엔진에 의존하고 있다. WS-10 엔진을 자체 개발했지만 내구성과 안정성 문제로 고질적인 한계를 보였다. 한국의 1950도 실험이 성공하자 중국 내부에서도 위기의식이 커졌다. 한국이 단기간에 우리를 추월했다. 중국 항공 관계자의 발언이 SNS를 통해 퍼졌다. 기술의 질에서 중국이 압도당한 것이다. 이 모든 반응의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조립국이 아니다. KF-21의 엔진은 단순히 추력을 내는 장치가 아니라 기술 자주의 선언이자 군사적 독립의 상징이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아시아 항공기술의 주도권이 이동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정세적으로도 이 사건은 한국의 외교 전략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기술 지원에 의존하던 한국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되었다.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가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로, 하늘의 질서를 따르던 나라가 그 질서를 바꾸는 나라로 변한 것이다. 1950도의 엔진은 단순한 실험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 군사자주권을 완성했다는 선언이었다. 미국과의 방산협력에서도 한국은 더 이상 종속적 파트너가 아니다. 동등한 기술협력국으로서 발언권을 갖게 되었다.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국가들도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선진국 수준이면서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다. 즉, 믿을 수 있고 접근 가능한 공급자로 떠오른 것이다. 한 중동 군사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국산 무기를 사고 싶지만 그들의 정치적 조건은 너무 무겁다. 한국은 기술과 신뢰를 동시에 준다. 이 발언은 앞으로 KF-21과 그 엔진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를 예고했다. 이제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자국 방위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단계로 들어섰다. 1950도의 불꽃이 만들어낸 변화는 외교에서도 경제에서도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이 주도하던 기술 중심 동맹 체제 속에서 한국은 처음으로 독립된 축이 되었다. 다시 말해 하늘의 기술 패권이 다극화되는 첫 순간이었다. 1950도의 엔진이 불러온 파장은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가 미래의 전장을 주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이었다. 한국은 이제 그 답을 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따르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기준이 된다. 이 선언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전 세계 군사 기술사에 기록될 서막이었다. 엔진 자립, 즉 엔진 독립이라는 개념은 기술 용어를 넘어선 상징이 되었다. 한 나라가 더 이상 타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하늘을 지킬 수 있다는 뜻.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독립이었다. 한국이 KF-21의 엔진을 자력으로 완성한 순간 군사기술의 세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지금까지 방위산업은 언제나 의존의 정치 위에 세워져 있었다. 부품 하나, 소프트웨어 한 줄까지도 수출국의 규제를 받아야 했다. 특히 엔진은 가장 강력한 족쇄였다. 미국의 ITAR 법규는 모든 군용장비의 수출에 미국 정부의 승인을 요구했다. 그래서 한국이 만든 FA-50 경공격기조차 엔진이 미국산이라는 이유로 제3국 수출이 제한되었다. 심지어 어떤 국가는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려 했지만 미국이 엔진 수출을 승인하지 않아 계약이 무산된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한국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언제까지 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그 답이 바로 이번 엔진에서 나왔다. KF-21의 엔진은 외부의 허락이 필요 없는 순수한 자주 기술이다. 이는 단순히 한 전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사건이었다. 엔진 자립은 곧 전략적 자유를 의미했다. 전쟁이나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부품 공급이 끊겨도 스스로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무기 운용의 자주권이며
더 나아가 전략 결정의 자주권이었다. 기술적으로도 이 독립은 거대한 도약이었다. 한국은 단지 미국의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접근법으로 동일한 성능을 구현했다. 서방 국가들이 복잡한 합금 구조와 다중 냉각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한국은 재료 자체의 내열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새로운 세라믹 기반 코팅과 정밀한 열 흐름 시뮬레이션을 결합해 엔진 효율을 높였다. 이것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완전한 기술 해석 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였다. 기술을 쓴다가 아니라 이해야 한다의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방위 산업의 패러다임도 바뀌었다. 과거 한국의 무기 수출은 언제나 조건부 수출이었다. FA-50이나 T-50 항공기가 아무리 훌륭해도 엔진이 미국산이면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다. 이 승인 절차는 외교 협상에서 항상 약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국산 엔진이 장착된 KF-21은 그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고 스스로 협상하며 스스로 수출 상대를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방산 수출에서 종속된 제조국에서 결정권을 가진 공급국으로 바뀐 것이다. 이 변화는 군사력뿐 아니라 외교력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과거에는 무기 구매국이 미국을 통해서만 계약을 진행해야 했다면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선택지가 되었다. 한국형 엔진이 장착된 KF-21을 구매하는 나라는 미국의 정치적 압력에서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점이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주지만 조건을 강요하지 않는다. 어느 동남아 국방 관계자의 이 한마디는 한국형 엔진의 가치가 단순한 기술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였고 선택의 자유였다. 국내적으로도 엔진 자립은 산업 생태계 전체를 강화했다.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면 그 유지보수, 부품 공급, 업그레이드 시스템 모두를 한국 내부에서 소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천 개의 중소협력업체가 생겨나고 수많은 기술 인력이 양성된다. 즉, 한 개의 엔진이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단순한 수출액을 넘어섰다. 한국이 보유한 정밀기계, 소재, 열처리 기술은 방산뿐 아니라 민간항공, 에너지, 우주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엔진 자립은 곧 기술 주권을 의미했다. 기술 주권이란 타국의 승인이나 지원 없이 스스로 개발, 생산,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한국이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 이룬 성취가 이제 군사기술에서도 실현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제2의 반도체 혁명이라 부른다. 그만큼 엔진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국가의 종합기술력을 보여주는 척도였다. KF-21 엔진 독립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다. 누구의 승인도 없이 이륙할 수 있는 전투기,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전략자산, 그리고 어떤 위기에도 멈추지 않는 산업기반. 한국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과거에는 하늘을 향해 도전했지만 이제는 그 하늘을 설계한다. 기술의 독립은 군사력의 독립이자 군사력의 독립은 곧 외교의 자존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이 1950도의 불꽃을 넘어 얻은 진짜 승리였다. 이 엔진은 단순한 금속의 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의지, 한 세대의 꿈, 그리고 한 민족의 자존심이 응축된 결정체